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네. 강남 버스는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원베일리 봤습니까? 48억 거래설, 아니 58억 거래설 뜨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45억까지는 실거래 신고도 했던데 58억 거래설 뜨길래 실거래 신고도 됐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60억 거래설이 있더라고요. 60억인데 몇 평이야? 34평이더라고요. 뭐 원베일리 파노라마 뷰다. 한강 파노라마 뷰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강 이제 강남은 떠난 것 같지 않아? 뭐 우리가 언제가 전 국민이 뭐 다 반포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주머니에 한 50억씩 있잖아요, 현금. 그러면 반포 하지 말고 5천만도 없는데 무슨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은 남아 없는 건데 어쨌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강남 버스는 떠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자산을 형성하고 싶다,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그게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미국 주식이 어제 폭락했으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하락률을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최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고요. 18%인가 빠졌고 그 2020년 대비해서 유동성 2021년 대비해서 유동성 같은 경우는 M2 같은 경우 24%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 집값은 그리고 25% 30% 빠졌고 뭐 반값 나왔다고 막 그렇게 떠들더만 하락론자들은 그 집값은 많이 빠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유동성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집이 떨어집니까? 급락을 합니까? 그런 거죠. 야, 내가 이런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너무 비싸니까 떨어져야 비싼 정의가 뭐야? 너무 비싸니까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거죠. 야, 씨, 새우깡이 1,200원이 뭐야? 나 때는 100원에서 100원. 야, 그때보다 야, 봉지가 커졌어? 양이 늘었어? 근데 왜 1,200원? 말도 안 돼. 너무 비싸지.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야. 너무 웃긴 이야기인 거지. 그 오히려 뭐 새우깡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질소를 샀더니 새우깡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네. 양이 더 줄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집니까? 땅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강남 땅이 계속 2배, 3배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을 산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강남 버스는 떠났으니까 상승의 확산이라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강남이 올랐고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래도 마용성 광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죠. 강남 39 플러스 6. 강동, 광진, 성동, 용산, 동작, 마포 이렇게 6개구가 강남 3구까지 3 플러스 6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 근데 그 구 안에 들어가면 또 구 안에서도 상승이 달라. 대장이면서 신축은 올랐는데 구축이면서 이런 데는 안 올랐어. 부대장. 그치?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동구가 다 올랐다고 해서 성동구를 포기 못 하시는 분은 A급 말고 B급이나 C급을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신축으로 가야겠어. 그러면 이제 성동구 다음으로 거래량이 터질 구를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럼 동대문에 또 가면은 또 전농동, 답심리, 청량리 또 이런데 벌써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약간 거래량이 안 터지고 호가가 아직 안 오르는 이런 데를 선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차차 확산이 이렇게 차근차근 되는데 지역 안에서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ABC 이론이잖아요. ABC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도 반복되고 상품권에도 반복되고 이런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승의 확산이라는 게 알아야 되는데 확산이 어디까지 됐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4월, 5월, 6월 경기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늘어나고 있긴 한데 경기도는 지역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만 늘어나는데 서울은 보면은 폭발했잖아요. 그죠? 네. 폭발했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거래량이 매우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승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라 국토연구원 자료예요. 가격이 내려가면 그 매물이 쌓이죠. 안 팔리니까. 그렇죠? 매물이 쌓이죠. 그 이게 다시 바닥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돼야죠. 매물 해소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먼저 일어나야 돼.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주인들이 이제 이런 거지. 야, 아랫집이 8억에 거래가 됐대. 여보, 우리는 얼마 내야지? 우리는 8억 천. 야, 우리는 15층이 거기는 우리는 뭐 8층인데 우리는 그럼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침 전화가 와. 사모님, 8억 천에 내놓으셨죠? 그 손님 있는데 보러 갈까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예, 잠깐만요. 이러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띠띠띠띠 오는 거지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볼게요. 딱 끊고 여보야, 전화가 막 오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내놨다. 그치? 9억으로 올려. 이러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또는 야, 팔지 말자. 뭐 급하진 않는데 강남 너무 올라서 어차피 못 가니까 팔지 말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호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물이 줄어들죠. 그래서 패턴이 뭐냐면 거래량이 늘고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줄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전형적으로 보면은 이 거래량이 일단 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니까 서울이 거래량이 6월 달에 급증했으니까 서울이 제일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비율로 보면은 경기도는 일부 지역만 움직이고 있다. 과천, 분당, 인기 지역. 그치? 구성남의 신축들, 그 다음에 하남, 광명 이런 데 맨날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용인의 수지, 영통 이런 데만 거래가 좀 있는 거죠. 맞아.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런 데만 그쵸.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는 몇 군데만 보는데 실시간으로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여기. 어디. 거래량이 줄고 있고, 호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원베일 부평이 58억 거래 완료됐다는. 펌. 펌. 이거 도대체 누가 해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나오고 60억 벌어 떴다. 이런 거죠. 신고가 되고 있다. 이놈의 펌 거래 완료. 그래서 강남버스는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추격 매수를 할 거냐, 하급지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추격 매수하기엔 너무 힘들다.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다음 오를 것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호가 상승하고, 매물이 감소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니까 우리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호가 상승하고,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데를 가서 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단지를, 지역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보죠. 서울의 5월, 6월, 7월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고가 한 달 뒤까지니까 총 60일 기준으로 거래 추이를 보는 거래량 추이를 보는 거죠. 자 5월보다는 서울이 6월 달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6월도 깜짝 놀랐는데 7월이 6월보다 지금 더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5월에서 6월 늘어난 것보다는 6월에서 7월 늘어나는 게 더 폭이 작죠. 둔화. 그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 거기는 뭐야?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래 증가, 호가 상승, 매물 감소, 다시 가격 상승. 이걸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서울의 평균이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지역이요.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은 뭐냐면 5월에 비해서 6월에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그 이후에 7월 거래량이 6월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역은 분명히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곳이죠. 자, 보세요. 5월보다 6월이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았어. 근데 6월보다 7월 거래량이 훨씬 늘어났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구는. 자, 여기는 보면은 거래량이 폭발하고 난 다음 4월이 이렇게 돼 있겠지. 아마 4월이 그린다면 4월이 이렇게 됐었겠죠. 이렇게. 됐어. 4월에서 이렇게 조금 전가 있다가 폭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폭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떤 얘기냐면 이 지역 안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A 쪽에서는 이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게 B에서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C에서는 아직 시작 안 했고 그럴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월, 7월 거래량은 증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요 안에서는 좋은 데는 이미 다 팔렸고 이제 안 좋은 데로 계속 옮겨가고 있겠죠. 그래서 대장을 가려면은 이 지역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게 A를 노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지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구축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된 지역에서는 B급지나 C급지 아파트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안 되나 난 신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런 데는 이미 끝났으니까 요런 데는 B급지나 C급지로 가야 되는 거. 강남구로 보면은 대치라든지 개포는 이미 올랐고 이제 이런 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이나 수서를 갈 거냐? 아니면은 그다음에 다른 마용성에 좋은 데를 갈 거냐? 또는 이게 성동구에다 대입을 해보면 성동구에 옥스파크힐스나 레미안 리버젠, 금호파크자이 이런 데를 갈 거냐? 아니면 벽산이라든지 뭐 약간 구축들 있잖아요. 뭐 저기 행당동에 있는 뭐 한진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숲 한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동대문에 신축을 갈 거냐? 요거를 이제 요런 데이터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데는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5월에 비해서 6월 거래량 증가폭이 적고 적은데 7월은 확 늘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A급지에 매물이 소화되고 있을 거다.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 레벨이고요. 이 데이터 형식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죠?
망고쌤 뭐 촬영하면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데이터를 모았었는데 이걸 주기를 좀 빨리빨리 했죠. 이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올 초에 거래량 이야기하길래 거래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실거래 데이터 수집할 때마다 데이터를 적재해 놓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래 데이터가 지금 전체가 다 있어도 히스토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재할 때마다 히스토리를 쫙 쌓아 놓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데이터를 다 받으면 6월이나 5월에 히스토리는 없잖아요. 근데 5월에 받을 때는 5월하고 4월하고 3월에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래서 저장을 계속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걸 몇 달치를 저장한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이 개념 컨셉도 잡아야 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해야 하고 집에 있잖아. 저녁에 라이딩 하느라 바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못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 자, 특정 단지인데, 요거 뭐냐면, 노원구에 있는 어떤 단지예요. 그 중에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이라는 거, 32평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게 가격을 가렸어요. 가격만 보여줘도 다 알아서. 보면은, 가격이 뭐냐면, 이게 일주 사이에 변화예요. 매물이 33개에서 24개가 됐다는 거죠. 매물이 거의 뭐냐면 한 20% 이상 줄은 거죠. 줄고 가격은 이거 보시면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올랐잖아요. 네. 호가가 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뭐냐면 지금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치? 거래량까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죠? 거래 증가, 호가 상승, 매물 감소. 이거는 사놓으면 오르겠죠. 돈 좀 벌겠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도 어제도 계속 모았어요. 계속 모았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번 주 미국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매물이 늘어나는지도 볼 수 있겠죠. 부동산 매물? 그렇지. 그거 보면 이제 그렇게 쫄아 있잖아. 어제 그렇게 물어봤잖아. 글 하나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막 700밖에 안 되던 게 막 2,400, 3,000 떴단 말이야. 내가 어제 부동산이 미국 주식 폭락이랑 부동산의 관계에 글을 올리니까 그러면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지나니까 어때요? 일주일 뒤에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3040 아파트 매수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40세 매수 비중이 늘었다. 이런 기사. 이거는 저도 낯서네요. 영끌 30대 이어 돈 좀 있는 형님들 가세. 기사 제목도 참 잘 딴다. 영끌 30대에서 돈 좀 있는 형님들 가세.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역대 최대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데이터를 집계해서 발표한 지가 몇 년 안 돼. 2020년인가 22년부터 발표했고 지금 몇 년 안 되는 거야. 매물수 역대 최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매물수도 2021년부터 발표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40대가 집을 많이 산다는 거지. 네. 이것만 봐도 이제 실거주자들이 많이 옮기고 있다는 거고 네. 40대 형님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이분들은 출퇴근보다도 아이 교육이 중요하니까 학군지 위주로 많이 오르고 A급지 위주로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30, 40대들은 왜 집을 사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 미친 전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매매인데요. 이 전세예요. 서울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제 보면 전세도 지금 60몇 주째 오르고 있는 1년이 넘게 서울이 전세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매가 더 많이 올라요. 매매가 더 빨갛죠. 전세보다. 어쨌든 전세가 자꾸 오르니까 이러다가 전세 자꾸 올려주니 집도 오르는데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심리로 집을 사는 건데 자 그러면 봐봐요. 전세가 보면 60몇 주째 계속 오르고 있고 같이 가다가 매매는 한번 살짝 빠지는 바람에 이제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도 전체 이 기간의 합을 보면은 전세 못지않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이참에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심리 때문에 집을 사는 것 같다는 거죠. 63일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가 많이 하락했어. 최고점 대비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25.5% 하락했어요. 금리가 25.5%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좀 더 높은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내더라도 옛날이랑 비용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전세도 허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빠르게 오르는 거죠. 물량도 없죠, 서울에는. 그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세가 빠르게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전세가 자꾸 오르니까 비용이 자꾸 증가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매수로 갈아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금리도 떨어져. 입주 물량도 없어. 3년 동안 정해진 미래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야, 2년 뒤에도 전세가 많이 오르겠는데, 여보야? 여보, 강남 많이 오른다는데, 마영성도 오른대. 우리 옆에 있는 대리가 집 사가지고 쫄라 폼 잡고 다니던데. 짜증나다. 우리도 하나 살까? 망고쌤이 계속 오른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망고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대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가 더 와닿잖아. 제가 100번 이야기해봐도 그냥
후랭이님이 찍었다 그러면 오, 막 진짜 어디 샀어? 막 이렇게 막. 2025년 이게 25,000세대 이게 10년 평균이 35,000세대 여기거든요. 만 세대 줄죠.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2026년, 7년, 8년 어떡할 거야? 정해진 미래라니까. 갑자기 못 만든다니까 아파트를. 이 회색은 뭔지 아세요? 회색은 착공은 했는데 분양 안 한 걸 다 찾아서 짓게 한 겁니다. 숨은 입주 물량. 지금 실제로 그 분양한 거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착공한 거 다 찾아보면 다 이게 우리 또 제자들이 다 찾았습니다. 숨은 입주 물량이라고. 근데 보통 이제 분양한 걸 기준으로 집계를 하니까 그 숨은 입주 물량이 많아갖고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건설사들이 다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막 맨날 업무로 그냥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얘들 때문에 그래. 막.